여보, 우리 집 가자. 요양원 입소 당일 아내가 제 손을 꼭 잡고 한 말입니다. 저는 그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잡아온 손인데 이제 놓으라고. 하지만 저는 놓아야 했습니다. 아니, 놓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67세 평범한 남편입니다. 아내는 65세 3년 전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내가 끝까지 지킨다 다짐했습니다. 평생 함께 산 사람인데 내가 아니면 누가 돌보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잔인했습니다. 아내는 밤마다 집을 나가려 했고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제 허리는 디스크가 왔고 무릎은 인공관절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통장은 점점 줄어들었고 저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요양원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저는 불효자가 됐습니다. 자식들은 아빠 편하려고 보낸 거지? 라고 했고 친척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내 친구들은 절 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효도는 희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돌봄이라는 것을. 오늘은 제가 겪은 그리고 수많은 노년층이 침묵 속에서 겪고 있는 치매 돌봄의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영상은 특히 중장년층, 노년층 그리고 부모님 돌봄을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돌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영상은 혼자 고민하시는 분들께 큰 위로가 될 겁니다. 부모님 돌봄 중이시거나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년 전 가을 아내에게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 김정숙은 평생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살림도 잘하고 돈 관리도 철저하고 약속도 꼭 지키는 사람이었죠. 그런 아내가 어느 날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놓고 잊어버렸습니다. 여보, 냄비 타는 냄새 안 나? 제가 부엌으로 달려가 보니 냄비가 시커멓게 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 내가 깜빡했네. 그때만 해도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반복됐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렸고 어느 날은 제가 출근하고 나서 3시간 동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왔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응? 아까 물어봤잖아. 언제? 방금 전에. 10분 전에 물어봤어. 내가? 아내는 진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하루에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오늘 무슨 요일이야? 아들 언제 와? 저녁 뭐 먹어? 처음엔 제가 답해줬습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하지만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 아내가 없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보니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화장실? 아니었습니다. 거실?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옷을 입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아내는 잠옷 차림으로 골목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나왔어? 여기가 어디야? 우리 집이 어디야? 아내는 진짜 몰랐습니다. 40년을 산 우리 동네를, 우리 집을. 그날 아침 저는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진단명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초기. 의사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현재 상태는 초기입니다만 진행성 질환이라 점점 악화될 겁니다. 약물로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완치는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진행될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빠르면 2에서 3년, 늦으면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끝에는 어떻게 되나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가족을 못 알아보게 됩니다. 언어 능력을 잃고 스스로 식사도 못하게 됩니다.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나 왜 병원 갔어? 검사 좀 받았어. 무슨 검사? 그냥 건강검진.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을 보다가 또 물었습니다. 여보, 나 왜 병원 갔어?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간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6개월은 괜찮았습니다. 아내는 치매약을 먹었고 증상이 크게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가끔 깜빡하는 일이 있었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산책했고 함께 장을 봤고 함께 TV를 봤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년쯤 지나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아내는 밤낮을 혼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에 아침 먹어야지 하며 부엌으로 갔고 새벽 3시에 출근 준비해야지 하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뭘 할지 몰라서 늘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가스불을 켤까봐, 집을 나갈까봐, 넘어질까봐.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3에서 4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아내를 화장실에서 부축해서 일으키다가 삐끗한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허리 디스크였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최소 2주는 누워 계셔야 해요. 입원은 안 됩니다. 집에 아내가 있어요. 보호자는 없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진통제로 버티실 수밖에 없네요. 하지만 계속 무리하시면 나중엔 수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진통제를 처방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진통제로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혼자 화장실을 못 가서 제가 부축해야 했고 옷을 혼자 입지 못해 제가 입혀야 했습니다. 제 무릎도 망가졌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아내를 일으키고 부축하다 보니 무릎이 붓고 아팠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는 말했습니다. 연골이 거의 닳았어요.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하면 회복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최소한 달은 보셔야 합니다. 재활까지 하면 2~3달. 그럼 안 됩니다. 아내를 돌볼 사람이 없어요. 그럼 통증 참으시면서 버티시는 수밖에 없네요. 저는 또 진통제를 받았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치매약 한 달에 30만 원, 기저귀 한 달에 20만 원, 영양제와 보조식품 10만 원, 병원비 평균 50만 원.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최소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희 부부 국민연금 합쳐서 150만 원, 월세 50만 원 내고 공과금 내고 밥 먹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퇴직금으로 모아둔 돈을 조금씩 깨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돈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가장 힘든 건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못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나야, 여보. 남편? 남편? 우리 남편 어디 갔어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저를 낯선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어떤 날은 저를 아들이라고 불렀고 어떤 날은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제 정체성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우울증이 왔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밥도 먹기 싫고 씻기도 싫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아내를 돌봐야 하니까.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쓰러졌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아내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해서 저는 부축해서 모셨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문턱에서 아내가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아내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제 허리에서 뚝 소리가 또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왜 그래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아당겼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기어서 전화기로 갔고 119를 불렀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파열됐습니다. 신경을 눌러서 하반신에 마비가 올 수 있었어요.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하면 최소 2주 입원, 한 달 재활입니다. 아내는 어떡하죠? 보호자 없으세요? 저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왜요? 내가 입원해야 할 것 같아. 엄마 좀 부탁한다. 네? 지금요? 아빠, 저 회사 있는데요. 그래, 알았어. 아들은 바빴습니다.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아이 둘 키우느라 바빴습니다.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저도 힘들어요. 애들 봐야 하고 남편도 바쁘고 딸도 바빴습니다. 결국 저는 응급수술을 받고 아내는 단기 요양시설에 맡겼습니다. 2주간 입원하는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아내는 어떻게 되지? 만약 제가 먼저 죽으면? 만약 제가 중병에 걸리면? 만약 제가 움직일 수 없게 되면? 아내는 혼자 남습니다. 자식들은 바쁩니다. 며칠은 도와줄 수 있어도 몇 년은 못합니다. 그럼 아내는 어떻게 되나요? 퇴원 후 저는 가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아들, 딸, 그리고 저. 얘들아, 아빠가 할 말이 있다. 뭔데요, 아빠? 엄마를 요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아. 그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아빠, 무슨 소리예요? 엄마를 어떻게 요양원에 보내요? 딸아, 아빠가 더 이상 못 버티겠다. 그럼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내가 며칠이나 도와줄 수 있어? 일주일? 한 달? 1년? 3년? 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요양원도 방법이긴 한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한 달에 200만 원은 기본이에요. 알아. 근데 내가 쓰러지면 더 큰 비용이 들어. 그리고 엄마도 위험해져. 그래도 엄마가 요양원 가면 슬퍼하실 텐데 엄마는 이미 나를 못 알아봐. 집도 못 알아봐. 요양원에 가셔도 안 가셔도 엄마는 모를 거야. 그 말이 너무 슬펐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요양원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요양원을 알아보는 건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먼저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서 방문조사를 받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3등급을 받았습니다. 등급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나옵니다. 3등급은 한 달에 약 10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나머지는 본인 부담입니다. 요양원 비용은 시설마다 달랐습니다. 저렴한 곳은 한 달에 150만 원, 비싼 곳은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중간 정도 되는 곳을 골랐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부 지원 100만 원 빼면 본인 부담 100만 원, 아들과 딸이 각각 30만 원씩 보태주기로 했고 나머지 40만 원은 제가 냈습니다. 요양원은 깨끗했습니다. 24시간 간호사가 있고 식사도 제공하고 목욕도 시켜주고 약도 관리해줬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했습니다. 밤에 혼자 나갈 염려도 없고 가습을 켤 일도 없고 넘어질 위험도 적었습니다. 입소 날 저는 아내를 모시고 요양원에 갔습니다. 아내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여보, 우리 어디가? 잠깐 다녀올 곳이 있어. 어디? 곧 알게 될 거야. 요양원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2인실이었습니다. 룸메이트는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였습니다. 간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아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방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집 가자.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응, 잠깐만 있다가 가자. 왜? 여기 왜 있어? 여기서 좀 쉬어야 해. 나 집에 가고 싶어. 우리 집.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복도로 불렀습니다. 처음엔 다 그러세요. 며칠 지나면 적응하실 거예요. 너무 오래 계시면 더 힘들어지니까 이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나 잠깐 다녀올게. 어디가? 금방 올게. 나도 같이 갈래. 아니야, 여기서 좀 쉬어. 아내의 손을 놓고 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아내가 불렀습니다. 여보, 여보. 저는 뒤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현관을 나와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차에 타고 시동을 걸고 그제야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있던 사람이 없으니 집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을 밥을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내를 요양원에 보내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평생 같이 살았는데 끝까지 지켜야지.
저러니까 요즘 젊은이들도 부모 버리는 거지. 딸이 전화했습니다. 아빠, 엄마 면회 다녀왔어요. 그래, 엄마 괜찮으시던? 괜찮긴요. 계속 우시더라고요. 집에 가고 싶다고. 아빠, 엄마 너무 불쌍해요. 아빠 편하려고 보낸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편하려고. 저는 이제 편한가요? 요양원에 아내를 모신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3번 요양원을 방문합니다. 월, 수, 금 빠짐없이 갑니다. 가서 뭘 하냐고요? 아내 손을 잡아드립니다. 함께 산책합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가서 함께 먹습니다. 옛날 사진을 보며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여전히 저를 못 알아봅니다. 어떤 날은 아들이라고 부르고 어떤 날은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여기 있다는 것, 아내 곁에 있다는 것.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효도는 희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돌봄이라는 것을. 제가 집에서 아내를 돌보다가 쓰러졌다면 아내도 저도 둘 다 무너졌을 겁니다. 제가 허리 수술 못 받고 휠체어 신세됐다면 저도 누군가 돌봐줘야 하는 처지가 됐을 겁니다. 제가 우울증으로 스스로를 해쳤다면 아내는 완전히 혼자 남았을 겁니다. 요양원에 모신 건 아내를 버린 게 아닙니다. 아내를 더 오래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건강합니다. 허리 수술 받고 재활했습니다. 무릎도 치료받고 있습니다. 우울증 약도 먹고 상담도 받습니다. 그리고 매주 3번 아내를 만나러 갑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도 이제는 이해합니다. 아빠, 올바른 선택이었어요. 아빠도 건강해지셨고 엄마도 안전하게 지내시잖아요. 고맙다. 처음엔 이해 못할 수도 있지. 아빠도 힘들었어.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물리적인 한계가 있고 경제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나약함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요양원에 모시는 것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더 오래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쓰러지면 아내도 무너집니다. 제가 건강해야 아내도 지킬 수 있습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자식이고 좋은 배우자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세요. 방문조사 후 등급 판정을 받습니다. 1에서 5등급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제가 서비스 또는 시설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한계를 인정하세요. 24시간 돌봄은 불가능합니다. 잠을 못 자면 돌보는 사람이 먼저 쓰러집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요양원 선택 시 확인하세요. 시설 청결도,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인력 비율, 식사질, 안전관리, 치매 전문 프로그램, 면회 시간과 가족 참여 프로그램을 꼭 확인하세요. 경제적 부담을 줄이세요. 장기요양보험 적용 시설을 선택하세요. 노인장 기요양보험 본인 부담금 감경 제도를 확인하세요.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은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정기적으로 면회하세요. 일주일에 최소 2에서 3회 방문하세요. 손잡아드리기, 함께 산책하기, 좋아하는 음식 함께 먹기, 옛날 사진 보며 이야기 나누기가 큰 힘이 됩니다. 가족 간 역할을 나누세요. 비용 분담, 면회 일정, 중요한 결정은 함께 논의하세요. 돌보는 사람도 돌봄받으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치매가족 지원센터에서 무료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처지의 가족들과 자조 모임에 참여하세요. 중앙치매센터 1899-9988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효도는 희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돌봄입니다. 최선의 선택이 진짜 효도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돌보느라 지친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